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란,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문재인이 한 사과를 먼저 핵심되는 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징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사과인지 사과가 아닌지 좀 애매한데 그래도 대통령의 사과니까 하나하나 몇 가지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에 존중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을 어기는 겁니다. 헌법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바로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여당에서 격분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임종석이나 김어준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평가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이 검찰과 법원, 그러니까 이 엘리트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반발했다.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탄핵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지금 여당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식이라면 탄핵입니다, 그건.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라고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인민민주주의식입니다. 그건 우리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정신은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싫으면 탄핵당하든지 스스로 정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여권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말들은 대통령의 이런 자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징계권의 책임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 피해자입니다. 법무부의 책임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게 사과하는 자세죠. 그 다음에 검찰의, 이번 판결에서 나온 검찰의 부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근데 법무부의 책임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검찰의 부분을 거듭해서 두 마디, 세 마디 한다는 건 그것은 또 한 번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겠지만 대통령으로서 판단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 이야기는 대통령이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을 깬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법무부가 나서면서 그것을 방조하고 추인하고 나중에 승인해 주면서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를 깨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반성과 이해가 먼저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국과 추미애로 이어지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얘기를 다시 돌아갔어요. 대통령이 사과가 그래도 조금 진정성이 있게 보이려면 법무부,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던 이 법무부에 추미애와 그 똘마니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빠졌습니다. 빠졌으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추미애를 빨리 경질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이용구 경질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심재철 쭉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똘마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똘마니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추미애에 대한 경질은 지켜보겠고요. 이용구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먼저 술을 잘 마시는가 봐요. 또 주먹을 좀 잘 쓰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걸 보고 욕설을 하고 한 거.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죠. 그 술자리에서 성렬이 형이 그 조국이 형을 그렇게 수사하는 바람에 조국이 형이 저 모양이 됐다. 강남에서는 표창장 정도 만드는 거는 몇십만 원 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수사했어야 하느냐? 그것도 술 취해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술 취해서 그렇게 윤석열에게 그렇게 항의하고 했다는데 빨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용구를. 잘못했으면 윤석열 총장이 너 폭행을 당할 위기였어요. 제가 보니까. 잘 모면했다 이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택시기사도 폭행하고 말이죠. 이 술 마시면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하고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용구 그 택시기사 폭행건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특가법이고 지금 택시기사의 증언까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택시에 시동까지 걸려 있었다는 거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합의를 보자라고 해서 자기가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경찰에 가서 그 사건이 첫 진술 조서와 이틀 뒤에 진술 조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이미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폭행을. 이틀 뒤에는 이제 경찰이 봐주기 하기 위해서 조서를 좀 바꾼 거죠. 가벼운 걸로. 그렇게 바꿔도 특가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입건을 시키지 않고 경찰에서 사건을 무마한 겁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고 택시기사를. 그 다음 저는 이 이용구 차관을 말이죠. 참 청문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강남에서 그렇게 몇십만 원 주면 표창장을 살 정도라는데 이용구는 그러면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걸로 봐서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 이용구를 변호하면서 말이죠. 변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김종민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면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 잠이 곤히 들었을 때 누가 깨우면 화가 나죠. 그건 맞는데 잠자는 게 깨워서 좀 화가 난다고 해서 누구나 욕하고 사람을 패고 그러지 않습니다. 멱살 잡고 그러진 않아요. 그 김종민이도 가족이 누가 깨우든지 하면은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용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용구 말이죠. 이거 지금 하는 행동이나 택시를 타고 그날 한 첫 진술을 보면 술이 취하면 아주 이런 게 상습적인 버릇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이 폭행의 부분이나 그 윤석열 총장에게 대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린 걸 보면 아주 이게 습관성, 폭행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 이용구가 지난 살아온 그 판사로서 또 법무실장으로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윤석열 찍어내게 하라고 임명한 것 아닙니까? 말 바꿀까요? 윤석열 징계 책임지고 하라고 이용구 차관을 전 차관이 윤석열 징계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사표를 내자 곧바로 임명한 게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런 이용구입니다, 지금. 이용구 이야기만 조금만 더 하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재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이용구 차관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검찰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법무부 차관 아닙니까? 이 그대로 두고 지금 수사가 됩니까? 이 누가 봐도 지금 특가법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빨리 또 112 녹취록요. 빨리 공개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택시 기사 부분은 그 사생활을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이용구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고요. 또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이용구는 또 뭐 경찰의 조사 소환 다 거부했고요. 소위 그냥 내가 낸데 하면서 깔아뭉갠 거죠. 그 눈에 뻔하게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윤석열 총장이 챙기겠지만 이용구는 이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요. 그 떼기 이전에 빨리 추미애와 이용구 부분이라도 빨리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오늘 문재인의 그 사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긴 게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용구 차관 참 캐면 캘수록 이 의혹이 많이 생깁니다. 강남에서 몇십만 원 주면 표창장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자신도 그런 일을 한 건 아닌지, 이 술 먹고 그 택시에서 한 행패 부린 거라든지, 깨운다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은 건지, 지금 뒷목을 뭐 때린 건지,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이 사법부의 판단, 윤석열을 다시 업무에 복귀시킨 판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크리스마스인 오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대통령이 안다면, 오늘 그 사과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다면 추미애와 이용구에 대해서 빠른 인사 조치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